안녕하세요. 스몰캡스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경제 관련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고, 앞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3월 수출입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3월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1%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2개월 연속해서 증가폭을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수출은 조입일 수가 0.5일 줄어든 영향으로 인해서 5.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입일 수가 0.5일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이 이루어진 기간이 좀 더 짧아졌다는 의미이고, 수출이 이루어진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의 수출량은 더 많아져서 하루 평균의 수출량이 5.5% 늘어난 상황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적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수출량으로 수출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는 국내 수출량이 증가 추세로 전환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입 부분을 보시면 에너지 수입 감소에도 반도체 장비 등 에너지 외 수입이 늘면서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전월에 이어서 49억 달러로 흑자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인 한국 수출입과 무역 수지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무역 수지는 23년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돌아섰고, 변동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기 때문에 수출 부문의 그래프가 수익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품목별 수출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국내 선진국향 수출은 국가별 대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근데 중국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양호했는데 현재 3개월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품목별로 보시면 IT는 AI 관련 구조적 수요가 이어지고, 반도체 또한 2개월 만에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구경제인데요. 구경제의 품목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여전히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산업별로 보시면은 자동차나 바이오 헬스, 화장품 등은 유망한 수출 품목들이기 때문에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해야 GDP가 올라가고,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해서 증시 또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예단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본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4월 2일에 미국의 상호관세 부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과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펼치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무역 관계에서 상무주의 부재와 다른 국가들이 행하는 환율 조작, 과도한 부가가치세 등을 인해서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부채 이자를 줄여서 자신만의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관세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보시면,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그러면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채권 이자가 하락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에 발표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상위국부터 개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캐나다, 멕시코는 근본 관세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나왔지만, 기존의 마약 밀매 및 불법 이민으로 부과된 25%의 관세가 이미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핵심 광물 등은 개별 품목 관세로 대응해서 근본 조치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자동차 부품은
25%의 관세를 시행 중에 있다고 하고, 근본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22% 수준으로 상승을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10%의 보편 관세는 4월 5일에 발효되고 개별국 고유 관세는 4월 9일에 발효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증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국 증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서 이 증시는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는 무역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인플레 자극 및 세계 성장 둔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퍼지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 또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 5% 정도로 장을 마감하면서 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 증시는 이미 이전부터 내수 시장의 침체, 공매도 재개, 정치적 리스크 등 다양한 문제들로 최근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증시가 조금 버티나 싶더니 다시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했고, 이 또한 언제까지 하락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 분위기입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또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하락장을 겪어본 게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하락했을 때 정도이고, 그때는 제가 또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큰 타격은 없었는데, 지금은 꽤나 큰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큰 하락장을 처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걱정으로는 언제까지 이러한 하락장이 지속될지, 얼마나 장기화될지가 가장 큰 걱정이고, 사실 그거 말고는 저는 분명히 다시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매도의 관점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버티는 거는 당연히 어렵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거나 홀딩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와 본질의 변화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로 보냈으면 좋겠고, 여러 대내적인 요인은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이 내성이 생기면서 증시가 분명히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사실 크게 걱정은 없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제가 가진 종목들을 저가에서 매수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현재는 현금이 얼마 없어서 조금 아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증시가 소폭 반등하면 그때 이후에 분할 매수하는 것 또한 안전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기간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트럼프 1기 시절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3개월 동안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 종고점을 회복하는데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고, 그 이후에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자신이 선택한 기업을 믿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이러한 시기를 좋은 경험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행복하게 꼭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